홍석준 의원님. 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한 달 전에 갚는다는 표현을 했지만 또 최근에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본인은 생각이 사실 그렇게까지 출마해야지라는 생각이 없었는데 요청에 어떻게 약간 밀려 나온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잘 아신 것처럼 이제 장관은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언제든지 대통령과 이제 당의 의사에 따라서 네. 뭐 진퇴가 결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그동안 법무부 장관의 어떤 소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네. 어떤 업무에 이제 열중하다가 이제 차츰 이제 국민들의 여러 가지 어떤 여망과 어떤 당의 요구에 의해서 아마 점점 이제 정치계에 갈 수도 있겠다, 총선에 갈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어떤 생각을 본인 스스로는 조금씩 했을 겁니다. 그런데 네. 그게 뭐 본인이 뭐 꼭 뭐 나가고 싶다 그런 어떤 의견을 뭐 피력한 것은 아닐 거고 결심을 한 것은 아닐 거고 네. 이제 그런데 뭐 제가 뭐 이 자리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 한동훈 장관의 총선 여부는 어떤 당의 지지도 총선 전반적인 어떤 그런 상황에 따라서 결정될 거다 저는 말씀드렸는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당의 지지도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로 이제 차고 떨어졌다가 차츰 올라오고 있긴 있지만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에서 네. 당에서 이제 요구를 하고 본인도 뭐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뭐 이제 결심을 한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어떤 생각이 듭니다. 따지자면 첫 번째 총선 승부처에서 바람몰이를 하는 방향이 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한동훈 장관이 중도 확장은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점을 좀 말씀을 주셨어요. 홍석준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주홍규 의원의 이제 말씀에 이제 동의하는 면도 있고 안 하는 면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자기 공천은 이미 한동훈 장관은 장군 중에서 대장군급이 됐습니다. 아, 몸 체급이 커졌다? 네, 근데 자객으로 나간다는 건 우스운 거죠. 지금 정청래 의원이나 안민석 의원 같은 이런 어떤 하고 이제 의원들하고부터 이제 급은 벌써 이제 지난 어떤 그런 어떤 분인데 저희가 굳이 이제 자객으로 쓸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상징성 있는 지역도 맡으면서 좀 더 네. 바람몰이를 하는 네. 그런 역할을 조금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한동훈 장관의 저도 이제 인기를 뭐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예를 들면 제 지역구에 네. 정치에 전혀 관심 없는 여성분들이 젊은 여성분들이 사인 좀 받아달라. 저기 그 사인 받아줬어요. 대구시잖아요, 또. 예. 네. 근데 이제 그분들이 젊은 여성분들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또 제가 이제 한동훈 장관 관련돼서 제가 이제 제 유튜브에서 이야기를 하면 제 유튜브가 굉장히 좀 미미한 유튜브라서 보통 조회수가 수백 정도 오는데 네. 한동훈 장관 언급하면 수만이 되는 거예요, 조회수. 아.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영향이 있구나 하는데 이번에 이제 동대구역이나 이런 데서 우리 김성은 의원은 뭐 행사 뭐 식을 했다 하는 행사식이 아니죠. 그냥 사람이 몰려와서 사인을 한 건데 이제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최소한 이제 보수층은 물론이고 중도층 중에서도 특히 제가 봤을 때는 젊은 여성분 네. 그리고 젊은 층에 대해서는 확실히 좀 소구력이 있다. 그리고 지금 우파 보수 이제 후보 중에서는 네. 뭐 아직까지 후보로 말도 좀 이상합니다만은 지금 굉장히 큰 파급 효과가 있다. 뭐 이런 것은 좀 확실한 것 같습니다. 홍석준 의원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한동훈 제로섬 게임이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이제 결국 이제 제로섬 게임이 되느냐 아니면 이제 시너지 효과가 뭐 날 수 있느냐 뭐 네. 이런 것도 결국은 이제 앞으로의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 상황과 이제 맞물려서 이제 결정이 이제 될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이제 걸지 않은 어떤 복권이라 말하는 것은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정치적으로서는 뭐 아무것도 보여준 것이 없다. 뭐 그런 어떤 입장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이미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이제 법무행정과 여러 가지 면을 이미 훌륭하게 보여준 면도 사실 많죠. 그래서 정치라는 것은 정치적 꼭 영역에 들어와서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영역에 들어오기 전에 어떤 일을 가지고 평가를 받거든요. 네. 이재명 대표도 이렇게 큰 것도 결국은 성남시장이라든지 경기도지사 하면서 평가 때문에 진보 진영에서 받았지 않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도 결국은 검찰총장으로서 그 평가 때문에 정치적인 어떤 그걸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영역에서 평가를 받은 것이 없다고 해서 그게 제가 볼 때는 평가절하할 것은 아니고 그리고 이제 자법 말씀을 했는데 뭐 이재명 수사를 관련해서 한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 어떤 수사를 두고 뭐 잡범위를 하지 않고 뭐 정치법은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네. 뭐 그걸 또 법무부 장관으로 하는 것은 저는 지극히 당연한 말이라고 이제 싶고 결국은 민주당도 그렇고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사실은 한동훈 장관의 어떤
파괴력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좀 두려움을 좀 많이 느끼고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 벌써 출마 선언하기도 전에 뭐 이런저런 견제 구성 멘트를 날리고 있다고 봅니다. 이걸 보면 홍석준 의원님. 네. 일단 뭐 당원은 확실하게 아닌 거고 연락망을 모은 거라고 네. 합니다만 수도권에서 굉장히 좀 호응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뜨거 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예, 이준석 대표가 그 한국 그 정치에서 특히 이제 2030 그 젊은 층에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신드롬이고 아직까지 2030을 대변하는 어떤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영향력은 굉장히 큽니다. 그것이 이제 저런 숫자로 나타나고 있는데 네. 좀 전에 이제 김광석 변호사가 이야기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당원을 모집하다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뭐에 가장 이제 조금 주저하냐면은 네. 뭐 일정 부분 돈을 내는 것도 주저하지만 그보다 더 주저하는 건 개인정보면 개인정보. 주소라든지 특히 이제 주민등록번호라든지 그러니까 네. 이런 어떤 측면과 저런 어떤 연락처하고는 조금 굉장히 좀 다를 수가 있다. 이런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지금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계속 그 물밑에서 저희 당과 지금 현재 이제 좀 게임을 좀 하고 있다. 그래서 결론은 저희 당의 어떤 지지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리고 뭐 그 지금 한동훈 장관 뭐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은 어떤 그런 어떤 인재들이 영입되면 될수록 이준석 대표의 어떤 본인의 어떤 활동 어떤 공간이 좀 적기 때문에 어떤 그런 측면과 앞으로 있던 이준석 대표의 어떤 신당 움직임과는 네. 깊이 연동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요것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극적 타결 가능성도 말씀이 나왔어요. 극적 타결 가능성 여전히 열려 있다고 보십니까? 그럼요. 그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사이가 정말 나쁜 부부가 이혼하면은 뭐 언제 뭐 이혼하자고 날짜를 정합니까? 그냥 확 그냥 이혼 홧김에 이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날짜를 뭐 정한 거라든지 그리고 또 점점 사이가 나빠지면은 점점 간극이 넓어지면서 어떤 요구라든지 말 자체도 굉장히 험한 말을 하게 되고 요구도 점점 더 심한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준석 대표를 보면은 요구가 그렇게 심하게 하는 거 오히려 더 작아지고 말도 그렇게 더 심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굉장히 변동성이 많다. 그리고 충분히 극적 어떤 봉합의 가능성도 아직까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홍석준 의원님. 네. 사실 이거는 뭐 민주당 얘기긴 합니다만 이번 총선에서 2030 얼마나 좀 중요한 계층인 건지 국민의힘도 좀 뜨거워하고 느끼지 않으실까 싶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2030이 결국은 사실 유권자 수로 봐서는 사실 4050이 압도적으로 문제 많은데 결국은 네.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미래의 어떤 주역이 2030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수하고는 관계없이 2030에 어떻게 보면 적합한 어떤 정책 경쟁이 다음 좀 총선에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실상은 좀 그렇지 않아서 좀 답답한데 네. 저희 당 같은 경우는 혁신위원회에서 그 이제 청년 세대 2030 세대를 위해서 비례도 이제 50% 그다음에 이제 그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구를 이제 청년 전략 지역구를 뭐 정한다 그런 어떤 이야기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 민주당이 지금 굉장히 참 문제인 게 저런 어떤 전국 홍보 게시물은 정당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홍보물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당연히 이제 사무총장이 이제 최종적으로 사인을 하는데 이걸 업체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이고 특히 이 보면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있던 사업적인 여러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좀 도덕적으로 굉장히 좀 불감정에 좀 빠져 있다. 그런 것들이 방금 그 민주당 어떤 대변인이 이 업체의 잘못이다 네, 이렇게 홍보위원장. 명쾌한 이거는 네. 참 큰 어떻게 보면 지금 도덕적인 어떤 불감정이 그런 어떤 발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